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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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OX는 진짜. 네. 염화칼슘과 메테인은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 물질이다. 둘 다 이온화가 될까? 자, 염화칼슘은 CCl2, 메테인은 CH4. 아, 이거 비금속 원소끼리 공유결합된 화합물은 이온화가 이온. 되지 않아요. 아, 맞다. 얘는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생적으로 이온화가 되지 설명해 않고. 네, 맞습니다.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결합된 얘네들은 이온 결합 화합물. 얘네들은 이온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 이온화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거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고, 여러분이 쓰셨던 형태에서 네, 어느 정도 잘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갈 것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축하드려요.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들어갈 거. 자, 페이지 18쪽, 18쪽. 18쪽에 있는 법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화학 반응의 법칙이 있어요. 자, 크게는 화학 반응 법칙이 질량비에 대한 법칙과 부피비에 대한 법칙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질량비에 대한 거, 부피비에 대한 거. 이제 여기 이 단어를 할 때 약간 국어적인 개념을 좀 잘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질량비와 부피비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국어적인 표현이 뭐냐. 일단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는 좀 다르겠죠. 오케이? 자, 라부아제가 정리를 하기 전에는, 자, 라부아제가 정리하기 전에 어떤 화학 반응을 시켰어. 여기 막 철수세미가 있어. 똑같은 질량만큼의 철수세미, 여기도 똑같은 질량만큼의 철수세미. 수평 저울에다가 수평을 이루는지를 확인하도록 딱 꽂아놨더니 질량이 똑같으니까, 그지? 수평을 이루고 있었어. 근데 여기다 얘를 파이어 해가지고 연소를 시켰어. 그지? 부탄 조치로 해가지고 막 연소를 시키니까 이제 철의 화학적 성질이 바뀌겠죠. 공기 중에는 산소와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되니까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쿵 떨어져요. 얘를 올라가고, 그지? 그래서 얘를 화학 반응했더니, 그죠? 연소를 했더니 겉으로 보기 화학 반응했더니 질량이 증가하네. 일반화를 시키고 싶어서 사람들이. 오케이? 일반화를. 근데 이제 연소라고 하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화학 반응하는 거잖아. 네. 그치? 근데 이제 뭐를 이제 나무를 가지고 태워봤어. 이제 나무 막 세워놓고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막 연소를 잘 시킬 수 있잖아. 막 이렇게 파이어 와서 파이어 하고 태웠어. 이렇게 태웠더니, 자, 처음에 나무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100g이었어. 네. 오케이? 태우고 나서 막 열심히 모닥불을 즐기고 나서 남은 재들이 남았겠죠. 수치돼서 남았겠죠. 걔네들의 질량을 확인해 봤더니 질량이 감소했어. 0.1 들어서 70g 정도가 남아있더라. 근데 연소라고 하는 걸 동일하게 시켰는데, 연소라고 하는 걸 동일하게 시켰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치? 아니, 괜찮아. 연소라는 걸 동일하게 시켰는데 얘는 질량이 감소하고. 네. 그죠? 얘는 파이어 시켜서 연소를 시켰는데 질량이 증가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뭔가 물질들마다, 화학 반응들마다 다 다른가? 막 걱정을 했어. 나름 다 다른 건가? 뭐가 있는 건가? 라고 했는데, 자, 결론은 뭐냐? 우리는 지금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키면서 이걸 배웠잖아. 뭐? 화학 반응 전후에, 전과 후에 분자는 바뀌어 안 바뀌어? 분자. 안 바뀌어요. 분자. 아, 분자요? 바뀌죠. 분자는 바뀌죠. 새로운 물질이 생기잖아. 그치? 근데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었던 원자의 결합과 배치가 끊어져서 새로 짝꿍이 바뀌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 뿐이지 없던 원자가 생기진 않잖아. 그치? 있던 원자가 그대로 가고, 그죠? 그 전체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기 때문에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달라지지 않죠. 네. 이렇게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데, 근데 겉으로 보니까 이게 비포고, 눈에 보이기에는 얘 비포, 얘밖에 없어 보이잖아.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가늠해지지는 않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비포 상태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하나밖에 없었고 기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질량이 증가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공기 중에는 뭐와 결합해서 결합된 산소의 질량만큼이 산화 처리됐기 때문에, 그죠? 결합된 산소만큼이 산화 처리됐기 때문에 질량은 변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화학 반응에 참여한 반응 물질, 이게 생성된 생성 물질이니까, 그지? 원자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를 잘 판단해야 돼. 실질적으로는 뭐야?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어. 그대로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기체가 가늠이 안 됐잖아. 겉으로 보기. 그러니까 결합된 산소가 얼마가일지를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얘만 있어 보이기 때문에 철만 질량이 증가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질량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똑같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 답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됐죠? 자, 그럼 왜 나무를 연소시켰을 때는 질량이 감소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을까? 나무에는 탄소나 수소나 산소라는 원소들로 결합되어 있죠. 나무에는 유기 물질이니까 여러 탄소나 수소나 산소라는 얘네들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들인데 이런 유기 물질이 태워지게 되니, 그지? 그지? 유기 물질이 태워지게 되니 공기 중에는 산소와 결합해서 여기는 C와 H 억울한 원소들을 포함해서 날라가요? 그래서 CO2나 물로 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고 그죠? 남아서 딱딱해진 형태들 순만 되어 남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얘만 질량이 측정이 되잖아. 공기 중에 날아간 기체는 측량이 되는 거야, 안 돼? 측량이 안 되는 거야. 측량이 안 되니까 질량이 뭐야? 감소되어 보이는 것 뿐이야. 되겠죠? 오케이? 실제는 질량이 감소한다고? 아니요. 질량이 감소되어 보이는 것 뿐이야. 네. 그러니 우리가 몇 가지 화학 반응에서 얘는 지금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인 건지, 오케이? 또는 뭐 기체가 결합되는 반응인 건지는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때 겉으로 보이기엔 질량이 증가되어 보이는 거, 그죠? 겉으로 보이기엔 질량이 감소되어 보이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겉과 실제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라부아지에요. 라부아지에의 질량 보존 법칙.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도 배울 거야. 네.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질량비에 대해서는 자,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두 가지가 있어.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도 좀 가늠할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두 가지 종류의 화학 반응, 철 연소한 거, 그다음에 나무를 태워가지고 공기 중에 기체가 날아가 버린 거, 이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종류도 있냐? 예를 들어서 그 조개 껍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조개 껍질 또는 분필. 여기들은 다 어떤 덩어리랑 탄산 칼슘 덩어리예요. 분필이나 조개 껍질이나 아니면 뭐 석회암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탄산 껍질, 탄산 칼슘 덩어리. 그러니까 탄산 칼슘이니까 화학식 어떻게 돼요, 오빠? KCO? 아니 KCO 탄산. 칼슘, K2CO3? 칼슘. 칼슘이에요? K랑 C랑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되죠? 칼슘. CaCO3요. 네, CaCO3죠? 맞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CaCO3를 자, 여기다 크게 써볼게.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여러분 책에 지금 뭐 있냐?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거기 설명할 거야. 탄산칼슘을 거기다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그죠? 자, 겉에서 이렇게 실험했을 때와 저렇게 실험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큰 병에다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었어. 네. 그리고 질량을 쟀죠. 이렇게 질량을 그리고 디지털 질량기에다가 질량을 했어요. 질량. 그리고 큰 병에 이렇게 담아졌어요. 이게 묽은 염산이. 여기는 이제 묽은 염산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럼 묽은 염산의 총 질량, 탄산칼슘이라는 고체 결정의 총 질량을 둘 다 측정해서, 그죠? 근데 얘를 이제 딸칵 움직여가지고 저 묽은 염산이 쏟아져가지고 탄산칼슘에 배어들게끔,
그죠? 쏟아냈어. 그래서 묽은 염산이 들어갔어. 오케이? 근데 이제 걔네들이 했더니 막 거품이 뭘 생겨. 오케이? 근데 얘를 뚜껑을 열어둔 상태, 오픈된 상태로 측정을 했을 때와 똑같은 양을 동일하게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양을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 때야? 얘를 받았을 때. 그지? 닫았을 때, 밀폐를 시켰을 때 동일한 탄산칼슘에 이 묽은 염산을 부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할 거야. 네. 오케이? 그랬더니 처음에 질량하고 나중에 질량하고 여기 질량을 봤어. 그래서 거기 숫자에 써져 있는 거 볼까? 75.5였어. 그지?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했더니 74.4가 됐대. 75.5가 74.8. 4.8. 근데 자, 동일한 이 75.5g짜리에서 이제 뚜껑을 막 붓자마자 뚜껑을 닫을 때 이제 이걸 우리는 닫힌 개라고 표현해요. 공간에 밀폐를 시켜서 실험을 한 거, 그 다음에 공간을 오픈을 시켜놓고 실험한 걸 열린 개, 이렇게 닫힌 개, 열린 개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알아두세요. 네. 자, 그래서 묽은 염산을 붓고, 그죠? 붉은 염산을 붓고, 묽은 염산이 HCl이니까 여기다가 붓고 실험을 막 했는데 여기서 거품이 부글부글 생길 거라고. 탄산칼슘에서 똑같으냐. 근데 거품이 부글부글 생기고 막 뭐가 생길 건데 질량을 딱 봤더니 얼마야? 똑같이 75.5죠. 오케이. 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아, 뭔가 화학 반응을 했는데 여기서는 기체가 발생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 날아가 버린 기체는 가늠할 수가 없잖아, 질량에서. 질량이 감소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지? 감소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는 오픈된 상태가 아니라 밀폐된 상태 닫힌 게 다 실험하면 질량은 여기 안에 이제 기체들이 머물러 있을 거잖아. 그 기체까지 다 가늠을 하면 질량은 변함이 없다. 그죠? 질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완성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 이 실험에서는. 자,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냐? 많이 만들어지는데 탄산칼슘 맞죠? 묽은 염산? 염산이 HCl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꿍이 서로 약간씩 바뀌는 활동들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세 종류의 분자가 만들어져. 세 종류의 분자. 탄산, 염화, 칼슘하고 물하고 수증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요. CO2. 그래서 얘는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리고 얘도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리겠죠. 기체라는 표현을 가구치고 G 이렇게 쓸게요. 가로치고 G. 네. 상태를 표현해 준 거야. 어떤 분자에다가 가로치고 뒤에다가 이렇게 S, L, AQ, 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Q가 뭐예요? 자, 너는 뭐겠어요? 솔리드. 고체. 맞아. 솔리드. 너는 고체라는 거고. 너는 리퀴드. 리퀴드, 액체. 너는 뭘까요? 아쿠아. 수용해. 물에 녹인 상태라는 거예요. 수용해. 그 고체 물질을 물에 녹여서 물에 섞여져 있는 상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 수용액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G는 뭘까? G. 가스. 네, 기체. 너 기체. 예스. 너 액체, 너 고체 이렇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식을 전체적으로 맞춰보면 어디다가 숫자를 써주면 될까? 오빠? H요. HCl에다가 뭐? 2. 그지? 너에다가 숫자 2만 써주면 전체가 오빠는 맞겠네. 이렇게 쓰는 것까지 완성하게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앙금 생성반. 네. 얘는 열린 개든 닫힌 개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왜요? 수용액 상태에서 새로 짝꿍이 박혀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죠. 수용액 상태에서 그렇게 짝꿍이 박혀서 만들어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거나 그러지 않죠. 대표적인 앙금 생성에 AGC. 질산은 수용액하고 아이오리나. 질산은 수용액하고 누굴 섞었을 때? 염화, 나트륨을 섞었을 때. 네. 그죠? 나트륨 수용액을 섞었을 때. 그죠? 여러분 책에 그게 나와 있는 게 NaCl, 너 AgNO3. 그죠? 네. 그러면 짝꿍 바뀌니까 AgCl, 그다음 침정 NaNO3 이렇게. 그죠? 오케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지? 질량이 감소되어 보이거나 증가되어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 질량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아니니까. 다 아쿠아. 그죠? 다 아쿠아니까. 네. 오케이. 너만 솔리드야. 수용액 상태에서 고체가 된 거야. 이렇게. 어렵지 않죠? 개수 맞출 필요 있어요? 다 맞죠?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네. 오케이. 자, 오른쪽 19쪽 있죠? 19쪽.
19쪽 넘어가기 전에 4번, 18쪽에 4번. 자, 질량 보존의 법칙 라고 아재에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을 할 때 다 반응물질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질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더라. 왜요? 전체적으로 화학 반응을 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당연히 원자가 안 바뀌고, 그러니까 원자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원자 간의 배치가 바뀌어서 배열이 바뀌어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에서 둘 다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른쪽 19쪽 지금 풀고 쉬었다가 하게. 방금 터지. 오늘 갔다 와죠. 지금 아니. 10분만 쉬었다 갔다 오자. 이거 풀고 쉴게요. 물 많이 먹어서. 물 많이 먹어 나쁘시 해야죠. 콜록콜록. 질량 관계를 등이 부등으로 표시하라고. 누구누구가 같고 누구누구의 합이 같고 이렇게. 다 했어? 좋아요. 됐어요. 고생이 많다. 자, 1번에 어떻게 가야 돼? 강철섬의 연소는 질량이 겉으로 보기에는 질량이 니은이야. 증가되어 보이는 것 뿐이야. 네. 나무 연소는 질량이 니은. 감소되어 보여. 근데 망금 생성은 질량이 일정해 보여. 그치? 보이는 것만 그런다고. 근데 실제는 질량 변화가 없다라고요. 네. 됐죠? 자, 2번에 가와나의 합산은 반응물의 총합이니까 바와라와 같더라. 그죠? 자, 3번 보니까 묽은 염산과 탄산 확인한 거죠? 가는 지금 반응 전인데요. 다가 뚜껑을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와 나는 같고 질량이 같고, 그죠? 가고 가는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기체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가벼워보자. 이렇게 되겠죠, 부등으로. 네. 4번에 마그네슘을 연소시켰대. Mg 금속이야. 연소라는 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시킨 거야. 그랬더니 MgO라고 하는 산화 마그네슘이 될 거야. 그죠? 근데 결합된 산소가 얼마만큼 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0g이 산화 마그네슘으로 완성이 됐대. 얼마를 연소시켜서? 12g을 연소시켜서. 결합된 산소의 질량이 만들어졌어요. 네, 8g. 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질량이 증가돼 보이지만 실제 증가된 게 아니라 여기 결합된 게 있으니까. 네. OX 문제 X, X, OO, X 되겠습니다. 다 맞았어요? 하나 틀렸어요. 첫 번째 거 에헤이. 두 번이요, 두 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아요? 않는다구나. 않는다죠. 성립하지 않아 보인다와 않는다는 다르죠. 성립해요. 성립 이거 근데 않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죠?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런 국어적인 어떤 체킹이 되게 필요한 단어는 여기야.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특히나 남학생들이 놓쳐서 이렇게 틀릴 수도 있다고요. 문맥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성립이 된다라고. 성립이 되죠. 성립됩니다. 잘못 봤어요. X예요, X.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일정 성분비 합시다. 화장실. 오늘 은 10분이요? 네, 10분, 17분에 수업 시작할 거예요. 네. 어디가? 아니 어디 하냐고요. 한 장 넘겨봐. 자, 아까 정보는 질량비에 대한 법칙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질량이 감소되어 보이거나 질량이 증가되어 보이는 질량 보존의 법칙. 근데 실제는 원자가 결합됐다거나 원자가 떨어져 나가서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열린계에서 실험했을 땐 질량이 감소되어 보인다 라고 했던 것 뿐이지만 실제는 질량 변화가 없더라 라고 했던 거고요. 화학 반응에 대한 법칙에서 이제 두 번째 법칙. 자, 이 부는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라고 해서 프루스트라고 하시는 분이 알아내셨습니다. 프루스트의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성분비, 정해져 있는 화합물은 그 화합물을 구성하게 하는 원자 간의 질량비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더라 이거야.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오케이? 뭔 말인가 싶죠? 자, 실험을 해볼게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 구리를, 그죠? 구리가루를, 구리니까 고체겠죠? 고체고 금속입니다. 구리가루를 이렇게 도가니에다가 넣고 어느 정도 넣고 이제 가열을 시켰어. 그러면 가열했다는 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연소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구리가루를 처음에 몇 그램을 넣고 시작을 했냐? 여러분 책에 23쪽을 설명하고 있어요.
23쪽. 23쪽 한번 펴봐요. 23쪽. 오빠 22쪽 아니라 23쪽. 23쪽. 22쪽 아니라 23쪽. 23쪽. 자, 그래서 구리를 도가니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처음에 0.4g을 집어넣고서 네. 구리는 자 0.4g의 구리가루를 집어넣고 부탄토치 여기다 이제 삼각대에다가 놔두고 알콜램프로 가열을 시켰어. 그러면 구리가 원래는 어떤 색깔이냐면 붉은색이야. 붉은색의 구리가루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연소가 돼서 화학적 성분이 완전 바뀔수록 어떻게 돼? 초록색. 완전 시커매진 초록색은 구리 이온의 색깔이고 여긴 이온이 아니죠.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면 초록색도 아니고 파란색이야. 구리 이온은 이렇게 되면 색깔이 뭐로 바뀌냐?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로 색깔이 바뀝니다. 근데 산화구리로 바뀌어서 있을 때의 얘의 양을 체크해봤더니 0.5g이 들어갈 거야. 그치? 0.5g. 얼마가 들었네? 0.1g. 그치, 0.1. 그럼 0.1이 얼마겠어? 결합된 산소. 누구의 양이야? 그치, 결합된 산소의 양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은 실험을 이제 동일하게 실험을 할 건데, 처음에 얘를 0.8g의 구리가루를 집어넣고 가열을 했더니 얼마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1.0g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합된 산소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서 알아낸 거? 0.2. 그치, 0.2. 이렇게 알아낸 건, 그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알아낸 거죠. 네. 그죠? 질량 보존에 의해서 생성된 생성물이 1.0인데 반응물이 0.8밖에 없었다. 그럼 0.2가 결합된 산소의 총량이구나 라고 해서 알아낸 여기다가 이 블랭크를 찾아낸 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고요. 그죠? 얘를 이제 일반화 시켜볼 거야. 이 뭐까지? 1.2g의 구리를 집어넣고 연소를 시켰어. 똑같이. 그래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져. 오케이? 산화구리가 만들어졌는데 얼마가 만들어졌냐? 1.2g을 집어넣고 반응을 해서 만들어졌더니 1.5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네. 그죠? 결합된 산소의 양은 얼마겠어, 당연히? 이걸 알아낸 건 0.3g. 그죠? 네. 오케이? 근데 이 세 가지 실험을 일반화 시켜볼 거야. 어떻게 일반화 시켜봐? 자, 보니까 자, 구리가 처음에 시작된 구리를 이용해서 산화구리를 만들 건데 그 산화구리를 만드는 구리의 첫 질량이 0.4, 0.8, 1.2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0.5라고 하는 최종적인 I를 만들어내는 그 0.5 안에 0.5g 안에 얼마? 항상 구리는 0.4g이 들어있는 거고 0.5g 전체의 산화구리 안에 네. 그래서 0.1g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산소의 총량이 들어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 1.0g의 산화구리를 얻었어요. 1.0g의 산화구리 CO. 네. 그럼 그 1.0g의 산화구리 안에 얼마에 항상 0.8g의 CO가 들어있는 거고 0.2g에 얼마가 들어있는 거야? 산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쵸? 네. 몇 대 몇의 질량이야? 4대 1이죠. 구리가 4, 산소가 1. 그죠? 산화구리 여기도 0.8부터 0.1인데 약분하면 여기도 4대 1이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전체 1.5g, 전체 1.5g의 산화구리인데, 그지? 얘의 총질량을 따져봤더니 1.2g이 얼마고 CO의 총질량이고, 구리에. 그죠? 그죠? 그리고 0.3g이 얼마의 질량이야? O2의 산소의 질량이야. 그치? 네. 약분해보니까 얼마야? 몇 대 몇이야? 여기도 4대 1이야. 1이요. 오호! 아무리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이 달라도 처음의 질량이 달라도 최종적으로 산화구리라고 하는 이 아이를 만드는 이 산화구리 안에 구리 대 산소의 질량 B가 4대 1. 4대 1로 늘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네. 그게 그게 일정 성분의 법칙인 거예요. 산화구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결합된 구리와 산소의 이 질량 B가 CU와 O에 결합된 그 질량 B가 총량이 전체로 봤을 때 CU는 항상 4의 비율로 O2는 항상 총 질량이 1의 비율로 4대 1로 결합하는구나. 일정한 비율로 결합되어야지만 CuO라는 화학적 성질을 갖는 산화구리라는 화학적 성질을 갖는 일정한 화합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화합물, 특정 화합물을 구성하는 이 CU와 O의 질량 B가 정해져 있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게 일정 성분 B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차이를 알겠어요? 네. 질량 보존은 겉으로 보기에 총 질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얼마게라고 찾아내는 형태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얘가 총 질량이 얼마게라고 찾아내는 거라고 한다면 일괄된 실험 여러 개를 통해 산화구리라고 하는 이 화합물을 구성하고 하는 CU와 O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구나 이걸 알아내는 게 일정 성분 B 법칙인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자, 혼합물.
화합물 두 개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혼합물은 여러 물질이 자신의 성질에 일치 않고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는 물질과 물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한 그램 용이가 둘을 붙여서 설탕물이 되면, 그지? 왠지 특정한 화합물 같잖아. 설탕물을 만들게 하는 설탕과 물의 질량 B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쵸? 물에 5g의 설탕을 타도 설탕물이고 물에 100g의 설탕을 타도 설탕물이죠. 아우 달아. 그치? 그럼 설탕물이라고 하는 혼합물, 설탕물이든 성분물이든 그걸 구성하게 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일정 성분의 법칙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시험 문제 많이 나와. 헷갈리도. 내 규비는 안 헷갈리겠지. 혼합물이고 화합물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화합물 안에서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화합물 안에서만 산화, 불이든. 자, H2 너도 화합물이죠? 서로 다른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거니까. 모든 종류의 화합물 안에서만, 특정 화합물 안에서만 걔를 구성하게 하는 O와 H2의 총 질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즉 일정 성분비 법칙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화합물에게만 적용이 된다. 혼합물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화합물에만 적용이 된다. 혼합물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자, 오른쪽에 하나 23쪽 23쪽에 해당하는 그 정리부터 한번 답을 채워볼게요. 산화구리를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 구하기. 산화구리를 이루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나와있죠. 4대1로 일정하네요. 가로에 4대1로 써주시면 되겠죠? 4대1로 일정하더라. 가로에 썼어요? 비어있는 가로에 4대1 썼어? 네. 안 보이는데 썼어? 4대1? 정리 1번? 네. 4대1이라고 적었어? 네. 그다음 두 번째, 일정 성분비. 산화구리를 이루는 성분 원소의 무엇이, 그치? 질량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더라.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는 까닭은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소는 항상 일정한 뭐로? 개수비로. 일정한 개수비로. 그죠? 정해진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개수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하겠지. 되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가 예제 문제가 있는데 아래 1, 2번을 먼저 해보고 또 가봅시다. 아래 1, 2번 먼저 해봐. 자, 거기 1번 봐봐. 자, 이 탐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모두 골라봅시다. 구리가 혈액등의 산화구리가 돼요. 맞죠? 자,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 왜 거기 뒤에 산화구리 2라고 써요? 가로치고. 아, 이거 그거 이유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구리가 전이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원소랑 화학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전자를 2개 잃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전자를 하나 잃고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불완전하게. 그럴 경우는 이제 원 써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알려드렸고요. 규빈이가 혹시 물어볼까봐. 먼저 물어볼까봐 내가 알려드렸는데 안 물어봤었는데. 학교에서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말해줬는데 까먹었어요. 전이금속. 그러니까 산화철도 Fe, 이제 얘는 Fe2O로 쓰이는 거니까 산화철이 저는 뭐 특별한 명칭은 없어. 근데 Fe2O3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네. 너는 3+로 사용이 된 거야. Fe가 3+로. 근데 이제 스톱 썼어.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철이나 구리같이 꼭 정해져 있는 개수를 잃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개 잃을 때도 있고 3개 잃을 때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답은 1번에 자,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산화구리가 생성되고요. 질량 B가 일정하죠. 질량 B가 일정한 거지. 그렇지. 질량 B가 일정한 거지. 질량이 일정한 게 아니야. 방금처럼 0.1g, 0.2g, 0.3g 결합된 질량은 구리를 몇 g에 스타트 시켰냐에 따라 다 달라있잖아. 그래서 니은 틀리고 디귿 맞고. 기억 디귿. 그 다음 2번.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되는 거죠. 네. 근데 마그네슘의 질량에 따라서 결합된 산소의 질량을 아주 잘 정리해서 알려줬어요. 그죠? 그러면 딱 정확히
점선이 되는 부분에서 만나서 읽어주면 됩니다. 점선이 2요. 보니까 여기가 얼마 할 때? 1.2g일 때 0.8g이 결합한 거네. 네. 산소가. 그치? O2가 0.8g이 결합하고 Mg는 몇 g이 결합하고 1.2. 그러면 2.0g이 만들어지겠는데 MgO가 네. 몇 대에 몇? 여기 안에 12대 1.2대 08이니까 몇 대에 몇? 3대 2. 그죠? 이거 곱셈 하시면 돼. 4, 2, 8, 4, 3, 12. 기본적인 일가가 4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3대 2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훔쳐내도 있죠. 곱셈 사람들은. 자, 그래서 5번이요. 3대 2. 자, 앞으로 오셔서 그래서 또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1번에 8번 같은 거. 자, 21번은 21쪽에 8번 같은 거. 볼트하고 너트가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재료 볼트하고 너트의 개수가 이제 제공을 해준 양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똑같은 BN2와 같은 아이를 만약 만들면 몇 개가 총 만들어지겠니? 라고 물어봐. 그지? 우리가 만들어낼 건 이렇게 돼요. BN2. 여기서 이렇게. B, N, N. 그러면 개수가 지금 B와 N의 총 개수가 10개랑 너트도 30개밖에 없잖아. 그지? 아무리 너트가 많이 있어도, 그죠? 우리가 BN3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죠? BN2를 만들 거니까 10개요. 총 몇 분자? 10개? 네. 10개까지가 가능한데 B는 다 쓰고 N은 20개만 쓰고 그치? 그러면 10개가 남겠죠. 네, 너트가 10개가 남을 거고 남는 거 질량은 90g. 그러면 요거를 곱하기 10회 하면 돼요. 총 만들어진 질량이라고 하면 네. 네, 그러면 B는 총 질량이 몇 g이에요? B 하나는 5요. 5g이고 그죠? 그 다음에 N 하나는 몇 2g 이요. g이고 2g이고 그러면 여기의 전체 질량이 9요. 5 더하기 4니까 9g이네. 9g인데 이게 10분자 만들어지는 거니까 90g 생성된 건 90g이 만들어진다라고 계산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일정 성분비에서 왼쪽에 20쪽에 2번 20쪽 2번 아이오디나 납에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들한테 뭐가 어렵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봐봐. 질량비는 무슨 그램 그램들끼리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아요 라고 하는 거가 이게 지금 질량 보존이었다면 그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실험해봤어. 그래서 생성된 CO 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실험해봤어 CO 그지? 그러면 총 질량이 달라지더라도 여기 CO를 구성하는 거 안에 질량비가 4대1로 정해져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일정 성분비. 그래서 그램들이 나와.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들이 나와야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 법칙이구나 라고 인식한다. 오케이? 그런데 그램에 대한 개수가 안 나와 있어. 뭐에? 지금 이건 당연히 일정 성분비를 나타내주는 실험인데 이 그램 값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밀리리터 부피 단위로 나타냈어. 수용액상에서.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밀리리터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피니까 부피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그래서 많이 틀려요. 단순히 외워서 할 게 아니라 느낌이 어떤 느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용액 상태 이온의 개수가 들어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이온의 개수가 정해진 이온의 개수들끼리 아까 볼트랑 너트 계산해서 계산한 것처럼 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수용액 상태의 그 이온, 정해진 이온들끼리 정해진 개수대로 만들어서 화합물을 만들 거잖아, 앙금이랑.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부피로 물어본 형태더라도 뭐더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려주는 거더라 라고 하는 걸 알고 가셔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실험한 거냐면 자, 정해져 있는 10%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6.0ml 그러니까 KI 그죠? 얘가 전체 양이 얼마? 6ml 정도씩이 다 담겨 있었어. 네. 6. 그러면 이 6ml라는 공간 안에 K 플러스의 정해진 개수만큼 있을 거고 I-의 정해진 개수만큼들이 있겠지. 그죠? 근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자, 얘를 대조군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지? 근데 두 번째 시험부터는 살짝씩 뭘 집어넣어 준 거야? 질산납 수용액을 넣어준 거야. 질산납 수용액이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오빠? 질산납 수용액이
BB 네. BB NO3 2. 네, 가로치고 NO3 2겠죠. 다음 자유니까 너는 1 마이너스, 너가 2 플러스니까 잘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자 얘를 얼마씩 2번 시험가는 2번 시험가는 2ml 정도의 2.0ml의 질산나물. 3번은 4.0ml 정도의 질산나물. 그지? 얘를. 그죠? 그 다음에 4번 시험가는 6.0ml의 질산나물. 5번 시험가는 8.0ml의 질산 납수용액을 넣어준 거야. 이 처음에 있었던 수치는 KI 수용액인데, 그죠? 그러면 점점점 PbNO3,2를 더 많이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공간, 이 2.0ml만큼의 녹아있는 각각의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개수가 있겠지. 네. 훨씬 더 2배 많고 2배 많고 2배 많아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정해진 개수들끼리 앙금을 만들겠잖아. 그지? 누구누구 앙금 만들어줘. 우리 앙금 생성해서 너가 노란색 앙금을 만들죠? PbI2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구경근이온으로 KNO3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물어보셔야 돼. 이거 우리 중2 때 배웠던 거야 이거.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맞추게 되면 여기다가 2 써주면 개수가 맞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이 화학식 완성시키는 것까지도 하나의 세트야. 중요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2 넣고 4 넣고 6 넣고 8 넣었더니 이 노란색 앙금이 그지? 이 노란색 앙금이 처음에는 이 정도만 넣어줬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어줬어. 0.0ml로 PbNO3야. 안 넣어줬어. 그러니까 앙금이 안 만들어져. 여긴 잊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졌어. 3만큼 여기 3번의 시험관에 조금 더 넣어줬어. 이만큼 앙금이 만들어졌대. 6번의 시험관에서는 이 6ml와 6ml끼리 반응할 수 있을 만큼으로 1대1로 다 만날 때까지 다 되니까 가장 많은 양이 만들어졌어. 근데 질산납을 많이 넣어줬잖아. 그러니까 이 6과 8 정도만큼으로 더 많이 넣어주니까 앙금이 더 많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앙금의 높이는 똑같더라. 얘랑 똑같아. 이 앙금의 높이가. 얘를 더 많이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PbI2의 앙금의 높이는 똑같더라고. 얘의 앙금은. 왜? 얘만 더 많이 넣어줘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만나게 얘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 네. 얘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PbE+라고 하는 그것의 양만 더 넣어줘봤자 PbI2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개수는 한정되어 있잖아. 네? 그래서 정해진 개수 B만큼의 비율로 특정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같이 여기다가 이제 물어보는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와. 이렇게 앙금의 높이가 똑같았을 때 앙금의 높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더 추가 넣어준다? PbI2, PbNO3를 더 추가로 넣어준다? 아니다. 뭘 더 추가로 넣어주면 된다? KI를 추가로 더 넣어줘야 돼. 그치? KI를 추가로 넣어주는 경우 앙금의 높이가 증가한다. 얘를 더 넣어준다고 높이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절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자, 그게 여러분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질량각에 봐봐. 표 거기 20쪽에 있는 2번 표 아이오딘화 납 생성 반응에서 일정량의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반응하는 질산압 수용액은 일정하더라. 그래서 아이오딘 화합납이 생성될 때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더라. 얼마 6ml의 부피 안에 들어있는 K 플러스 I-의 양만큼이 그치? 6ml의 부피 안에 들어있는 이 개수만큼이 똑같이 PbNO3의 6ml만큼의 양에 들어있는 개수가 최대치로 만나는 거야. 남는 것 없이. 됐죠? 오케이? 오른쪽 풀어주세요. 21쪽. 자, 일단 답을 확인해보면 6번에 구리화산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5대1이요. 5대1이야? 산화구리화산소가 아니라 구리화산소인데? 4대, 잠깐만요. 산화구리화산소가 아니라 구리화산소잖아. 4대1이요. 4대1이죠. 2.0이라고 하는 구리를 다 연소시켰을 때 필요한 산소의 총량이 0.5니까. 그죠? 점선을 네. 딱 만나는 거 하면 구리 4대 근데 구리가 1. 산화구리라는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구리의 질량 2.0g을 처음 스타트 시켜서 산소와 결합을 했더니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겠지. 네. 그치? 반응물의 재료 둘만 정보를 준 거야.
오케이? 4대 1이죠. 또 여기서 마찬가지. 뭐야? 여기 점선에서 만나는 완전 정확하게 점에서 만나는 게 없네. 2.0을 가지고 보는 게 맞네. 2.0이 명확하게 점선에서 보이니까. 나머지는 가늠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맞죠? 두 번째 1번은 했고요. 2번 구리 16g을 완전히 연소시켜서 필요한 산소 질량은 4대 1대 5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겠지. 네, 4g. 그럼 4g. 그치? 만들어진 게 2.0이겠다. 자, 그럼 7번.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 반응 전후 질량을 측정했어요. 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서 비례식을 뽑아냅니다. 그죠? 수소 0.2, 산소 1.6을 줬는데 남은 거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1.8g이 만들어진 거지. 네. H2O 물이. 아, 그럼 여기 안에 몇 대 몇? 1대 8이요. 그치? 1대 8대 9로 만들어진 거야, 질량비가. 오케이? 네. 그래 놓고서 뽑아냈더니 두 번째 실험에서 얼마를? 0.4의 수소를 줬는데 산소는 2.4밖에 없어. 산소는 2.4. 0.4. 얘 8배가 필요하죠. 네. 그죠? 0.4를 이용해서 다 물을 만든다면 얘 8배 3.2가 필요한데 더 추가로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8에 해당하는 비율인 거고. 그죠? 그럼 너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은 0.3이겠죠. 네. 그러니까 남겠지. 뭐가 수소가 0.1이 남더라.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비례식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0.4, 4.0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죠? 네. 1대 8이니까 너의 8배가 얼마야? 0.5g이잖아 이것도. 그치? 근데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너의 8배겠네. 그치? 그러니까 0.3g 정도의 8배 정도 3.2만. 아니 미안하다. 0.4에 4, 3, 3.2네. 얘는 그대로네. 남는 게 아니라 0.4가 그대로 다 사용되고 얘의 8배 3.2g. 산소가 0.8g 남는 거예요. 그치? 산소가 0.8이 남는 거죠. 0.8이 남더라. 네. 잘했어. 나 8번 했죠? 우리? 했어요? 10개 분자 90g. 9번의 OX 문제. 이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설명에서 O와 X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다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고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X. 그쵸. X죠. 부피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질량비가 일정하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혼합물에서 성립한다. 맞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틀린가? 혼합물이 설탕물. 아, 네. 화합물이 산화구리나 산화철이나 이런 거잖아. 산화마그네슘. 네. 맞아 틀려. 틀리지. 혼합물에서 성립 안 해. 설탕물을 만드는 일정 질량비가 정해져 있진 않아. X야. 구리를 공기 중에서 연소시킬 때 오.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 질량비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질량비는 변하지 않다. 질량비가 일정하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모두 골라봅시다 했어요. 미음. 모두 고르게 되면 기억 네. 돼요? 아, 돼요. 물이죠. 물은 화합물이잖아요. H2O. 니은 돼요? 돼요. 혼합물인데? 혼합물이야. 질소기체, 산소기체, 아르곤기체, 이산화탄소기체 다 섞여있는. 얘는 네. 혼합물이야. 공기 혼합물이니까 안 돼. 네. 자, 그다음 소금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얘 혼합물이니까 안 돼. 자, 흙탕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너 혼합물이니까 안 돼. 이산화탄소 돼, 안 돼? 돼요. 돼요. 이산화탄소 됩니다. 산화구리 돼, 안 돼? 돼요.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 미음, 비읍이 맞아요. 자, 숙제 내드릴게요. 자, 23쪽은 수업시간에 같이 풀었으니까 22쪽이랑 어디까지? 27쪽까지. 다음 주까지. 27쪽까지, 다음 주까지 네. 가세요. 자, 퇴근.